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는 것. 당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송, 문제적 보험. 안녕하세요. 문제적 보험의 친절한 토끼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뇌혈관 질환 특약과 허혈성 심장질환 특약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영상에서는 좀 짧게 최대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좀 더 깊게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으신 분들은 그 본문 설명에 제가 지난 음성 팟캐스트에서 요거에 대한 관련된 내용을 다룬 적이 있었는데 링크를 드릴 테니까 그 방송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 보험가입을 하시거나 설계를 받아보신 분들 중에 암, 뇌, 심장 진단비를 구성하는 설계에서 뇌졸중 특약과 그리고 뇌혈관 질환 특약, 그리고 급성 심근경색 특약과 허혈성 심장질환 특약, 요 네 가지를 가지고 고민을 하셨던 분이나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라서 고민을 하셨던 분들이 있을 거예요. 결론만 먼저 말씀드리면 뇌졸중 특약과 급성 심근경색 특약은 가급적 선택을 하지 마시고요. 뇌혈관 질환 특약과 허혈성 심장질환 특약 위주로 구성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뇌혈관 질환과 허혈성 심장질환 특약이 성인 같은 경우에 한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까지 가입이 돼요. 과거에는 이 두 특약들이 뇌졸중과 같이 묶어서 세트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었는데 한 3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 이렇게 소액으로 가입이 가능했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뇌질환과 심장질환은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죠. 그래서 뇌졸중과 심근경색 특약을 고액으로 유지를 하면서 뇌혈관과 허혈성을 같이 소액을 몇백만원 정도를 구성을 했었습니다. 자, 지금은 근데 상황이 많이 달라졌어요. 뇌혈관 특약 같은 경우도 그렇고 허혈성 심장질환 특약 같은 경우도 그렇고 보험사에서도 서로 회사들끼리 경쟁을 하기 때문에 앞다퉈서 좀 더 보장 범위가 넓은 이런 특약을 좀 더 많이 판매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과거에 가입하신 분들 중에 뇌졸중 2,500만원 그리고 뇌혈관 질환 300만원 이렇게 가입하신 분들 중에는 보험금 지급 분쟁에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뇌혈관 질환 특약 같은 경우는 사실 보험사에서 면피용으로 만들지 않았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왜 면피용이 될 수 있느냐? 자, 전체 뇌혈관 질환의 보장 범위 중에 뇌졸중은 그 중에 보통 70%의 발병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뇌질환 같은 경우는 영문으로 진단코드 I 코드를 받게 되는 경우가 해당이 되는데요. I60부터 I69까지 진단코드를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체 뇌혈관 질환인데요. 그러니까 60부터 61, 62, 63부터 시작해서 69까지 해당 코드를 받으면 뇌혈관 질환 진단비 특약으로 보상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뇌졸중 특약 같은 경우는 뇌출혈 코드에 해당하는 I60부터 63까지를 포함해서 I63 그리고 65, 66 여기까지가 뇌졸중의 보장 범위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I60부터 시작해서 66까지인데 64 코드는 빠져요. I64 코드가 뭐냐면 출혈이나 경색으로 분류되지 않는 뇌졸중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처럼 출혈이나 경색증이 없는 뇌졸중 같은 경우에 뇌졸중 특약이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뇌혈관 질환 특약이 있으신 분들만 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뇌질환 같은 경우는 암보다 보험금 지급 분쟁이 더 많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뇌는 굉장히 복잡한 구조거든요. 어떤 의사가 보느냐에 따라서 MRI 판독지나 이런 부분을 놓고 진단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험사 입장에서는 보험금 청구가 들어왔을 때 해당 뇌졸중 환자를 보고 보험금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볼 경우에는 뇌졸중에 해당이 안 된다고 볼 수도 있겠죠. 자, 의사가 진단을 내릴 때는 보험금 지급을 잘 받기 위해서 뇌졸중으로 진단을 내려주는 게 아니라 의사는 치료를 잘하는 게 목적이겠죠. 그리고 그게 더 중요한 거고요. 자, 기타 뇌혈관 질환, 달리 분류되지 않은 뇌혈관 질환 이런 진단 코드를 받으면 뇌졸중으로 보상을 못 받기 때문에 주치의한테 뇌졸중에 대한 진단 코드를 다시 받아내야 됩니다. 자, 이런 경우에 어떤 의사분들 같은 경우는 진단 코드를 바꿔주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이거는 해당 주치의의 가치관이나 의학적인 소견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치의한테 뭐라고 할 수는 없겠죠. 환자가 강력하게 바꿔달라고. 자, 그래서 보험사 입장에서는 만약에 어떤 뇌질환에 대한
환자의 보험금 청구가 들어왔을 때 뇌졸중에 해당되지 않는 달리 분류되지 않은 뭐 뇌혈관 질환, 기타 뇌혈관 질환 이런 진단 코드가 된다면 2,500만 원이 아니라 뇌혈관 특약인 300만 원만 주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뇌졸중으로 보험금을 지급을 해야 된다면 2,500만 원 뇌졸중 특약과 300만 원의 뇌혈관 질환 특약 모두 줘야 되죠. 2,800만 원. 자, 그러면 2,800만 원을 주는 게 나을까요? 300만 원만 주는 게 나을까요? 보험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적게 주는 게 좋겠죠. 물론 명백한 뇌졸중인데 불구하고 혹은 명백한 뇌출혈인데 불구하고 무조건 뇌혈관 질환으로 분쟁을 삼아서 어떻게든 돈을 안 주려고 하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회사 입장에서 볼 때 애매한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뇌혈관 질환이 될 수도 있고 뇌졸중이 될 수도 있는 이렇게 분쟁이 생길 수 있는 그런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회사 입장에서는 선의로 그냥 이거는 애매하긴 한데 뇌졸중으로 줄게 이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애매한 경우는 우선 안 주고 보류하고 본다는 거죠. 뇌혈관 질환을 주고 분쟁 없이 끝날 소지도 있기 때문에 이건 뇌졸중으로 보기 힘들다. 혹은 이거는 의료자문을 가서 좀 더 타당하게 다른 자문의사들한테 의견을 여쭈고 그리고 이제 지급을 하겠다, 뭐 보류를 하거나 분쟁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럼 상당히 힘들어지겠죠. 가입자는 잘 모르니까 그렇다 그런가 보구나 하고 못 받고 그냥 덜 받고 포기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까다롭게 가입자가 따져서 어떻게든 뇌졸중으로 받기 위해서 뭐 손해사정사를 수임한다든지 소송을 간다든지 해서 뭐 싸워서 이겨내는 경우도 물론 있겠죠. 자, 근데 우리가 보험금을 잘 받기 위해서 내가 그런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는 그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사가 나한테 보험금을 줄 거라는 약속을 구매한다라는 이야기를 지난 방송에서 해드렸잖아요. 그런 개념에서 볼 때 조금 더 불안정하고 조금 더 위험한 그런 특약을 선택하는 것보다는 안정적인 특약을 선택하시라는 거죠. 어차피 뇌혈관 질환을 선택하면 그 범위 안에서 아이코드만 받으면 분쟁 없이 보험금 지급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뇌졸중과 뇌혈관 특약을 섞어서 가입하지 말고 뇌혈관 질환 특약만 단독으로 가입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요즘에 그래서 예를 들면 뇌혈관 질환 1,000만 원 그리고 뇌졸중 뭐 2,000만 원 혹은 3,000만 원 이렇게 가입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뇌혈관 질환 특약의 보장 범위가 넓고 좋기는 한데 가입할 수 있는 한도가 적단 말이죠. 한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자, 그러면 암보험 같은 경우는 암진단비는 막 3,000만 원, 5,000만 원 이렇게 높게 가입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뇌혈관 질환 특약이 적어 보일 수 있어요. 1,000만 원? 난 좀 더 가입하고 싶은데. 그래서 뇌졸중과 섞어서 3,000, 4,000 이렇게 맞추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가입하시는 것보다는 뇌혈관 질환 1,000만 원만 안전하게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약에 그래도 1,000만 원이 적다라고 생각한다면 타사의 뇌혈관 질환을 추가를 해서 1,000 이런 식으로 가입을 하시는 쪽을 안내를 드리고 있고요. 혹은 뇌혈관 질환 진단비가 2,000만 원 정도씩 가입되는 회사도 아직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뇌혈관 질환 1,000을 가입하든 2,000을 가입하든 그거보다는 뇌졸중과 혼합을 해서 섞어서 가입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심장질환도 마찬가지예요. 급성 심근경색과 허혈성 심장질환 특약을 섞어서 가입하지 마시고 전체 심장 범위를 보장해주는 허혈성 심장질환 특약을 선택을 하시면 조금 더 분쟁의 소지를 줄여서 유지를 하실 수가 있겠죠. 자, 나중에 미래에 생길 수 있는 그런 보험사고의 변수는 굉장히 많아요. 물론 뇌혈관과 뇌졸중을 섞어서 가입을 했다고 그런 분들이 뇌질환에 걸렸을 때 나중에 미래에 100% 보험금 지급 분쟁이 생길 거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위험성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2대 진단비를 구성하실 때는 지금 말씀드린 이 사항을 반드시 유념해서 기억해 두셨다가 특약을 선택하시길 바라고요. 처음에 제가 얘기해 드린 것처럼 이 관련된 내용을 좀 더 깊게 나눈 내용이 이제 음성 팟캐스트에 있으니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다음에 또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